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아버님도 못 먹는 보약이든 뭐든 다 맞아요. 가서 다 재워줘요. 온 맞아요. 집안 식구가 다 해줍니다. 자, 학교에 가면 자, 운동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특혜예요. 뭘 하든지 다 이렇게 해주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이 선수는 이 아이는 그냥 유아 독존이 돼요. 맞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돈을 줍니다. 네. 이게 뭐 뇌물을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이제 어디 원정 가다가 휴게소 같은 데 이제 들리잖아요. 네. 그럼 내려면 거기 이제 뭐 맛있는 빵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거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요. 왜요? 왜요? 체중 감량 이런 거 조절 때문에요? 아니면은 사 먹는 방법을 몰라요. 네. 그냥 코치 감독이 야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어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게 얘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해주지 학교에서 다 해주지 내가 이게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방법을 모르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거지근성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받기만 하잖아요. 오히려. 선수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식시키지 말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육, 환경,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이제 주의를 시키죠.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 원정을 갑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0~300불씩 줘요. 가서 이제 좀 쓰라고. 근데 귀국 갈 때 내 선물 사오지 말고 부모님 선물 사다리를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만 해라. 하나는 교수님이나 혹은 조교들한테 드릴 볼펜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하나 사오고 그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 후배들한테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간간히 좀 사주는데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해줘. 제가 제 선물이나 뭐 부모 선물보다 다른 사람들 걸 먼저 챙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좋은 걸 다 가지고 계셔서 베풀어주는 어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옆에 너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해주려고. 수업을 빠지면 학점이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원정 갈 때 어쨌든 뭐 결석계를 써냅니다. 체육부장 명의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점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볼펜이라도 한 자리 갖다 드리고 조교님한테 갖다 드리면 이름 좀 기특한데? 이거 진짜 근데 학점까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는 진짜 너무 사랑 아닙니까, 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후배들을 이제 빵을 이렇게 좀 사주고 잘 이제 대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수를 뽑으려면 대학 감독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고등학교 감독이나 코치 혹은 또 학부형들한테 엄청나게 설득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선배가 나한테 빵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줘. 그럼 이 형이 나를 무지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나이에 부모가 학교 선생님 너 뭐 한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형을 따라가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제 이상민 선수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상민 선수가 청소년 대표할 때 이제 그 서장훈 선수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만났구나. 스카웃이 치열했죠. 연대 고대에서. 맞아, 그랬죠. 서장훈. 저도 뭐 한 8개월 정도 서장훈 선수 집에 거의 출퇴근했습니다.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가서. 매일 가시면은 뭘 챙겨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거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장훈이 이제 들어가서 휴식하고요. 네, 장훈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네, 선수하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선수 관리하는 거를 잘 얘기해서 상대방보다 좀 낫다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죠. 뭐 또 고대 뭐 감독이나 코치도 와서 거기서 그 한 집에서 맞닥뜨리기도 하고 한 팀 나오고 한 팀 들어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런 이제 과정을 닦고 있죠. 결국은 장훈이가 결정을 했죠. 난 저 상민이 형하고 뛰고 싶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됐습니다. 멋있게도. 그래서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애한테 어떤 잔소리나 부모들이 이런 얘기보다는 그 교우들, 선후배들이 어떤 거를 잘 살펴보면
제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선배나 동료들이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선생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선생님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친한 선배 언니가 물을 챙겨준다든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더 친밀감을 느끼고 그냥 이 언니는 뭐든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또 운동하는 사람 몇 명 없으니까. 아니, 감독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인재 영입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또 뭐 NBA 비디오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자료를 가지고 실전에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그때 깨달은 게 역시 이제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한 70% 정도. 선수를 좀 뽑으려면 네. 눈과 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발품을 많이 네, 파니까 그게 맞습니다. 직접 가시는구나. 네네. 어떤 선수가 잘한다고 소문이 많습니다. 누구누가 잘한다 그러다. 근데 그런 선수를 이제 데려오면은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뭐 그 선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 선수가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선수가 과연 내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농구팀, 농구 구성에 맞는 거냐. 또 저 선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나머지 선수들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맞으면 서로가 불행하게 되는 거죠. 팀도 그렇고 그 선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발품으로 이제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 좋은 선수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밸런스가 올라가는 있구나. 거죠. 80년대, 90년대 그 연세대학교 농구팀 경기를 보게 되면 해설자분들은 물론이고요. 그냥 일반 팬인 제가 느끼기에도 이 연세대학교 팀은 참 밸런스 좋다. 밸런스 좋고 그다음에 협업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시간이 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경기에 나가서 좀 직접 좀 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난 성과를 맞아요. 쭉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성장됐는지 그를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발을 많이 뛰셨다. 진짜 많이 뛰셨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기업 자문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압박 면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압박 면접이 그 사람 한 번에 알아보려고 길게 동안 관찰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서 많이들 기업에서 하시는데 네. 그러지 말고 좀 오랫동안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나눠보셔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딱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정형학 강연 듣는 것 같은. 처음에 한 1, 2년 정도까지는 저도 막 벤치에서 막 흥분도 하고 화도 내고 악도 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휴일날 뭐가 아주 충격적인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네, 그때 배구 중계였었어요. 당시에 미도파 여자 배구팀이 있었는데 아마 이 팀이 아마 120 뭐 몇 년승인가 했던 그런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감독이 이창호 감독님이셨는데 경기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벤치에서 조용해 감독이 그냥 앉아 계세요. 그 작전타임 딱 부르시더니 또 야 열심히 하자 화이팅. 그리고 그냥 내보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야 그래서 뭐 저런 게 있지? 아 저런 게 있대나? 근데 결국 그 경기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구인들한테 물었지 도대체 뭡니까 얘기했더니 벤치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은 하수래요. 고수가 아니라 하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기 전에 연습에서 훈련을 이미 다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다음부터 최대한 이제 그 연습 때 온갖 거를 다 해가지고 뭐 1초 공격, 0.4초 공격 모든 거에서 거의 매일 그냥 밥 먹듯이 훈련을 시켰죠. 감독님 TV 못 보게 했었어야 돼요. 아니 저는 그래서 감독님 실전에서만 뵈서 연세대학교 간 거예요. 그 자상한 때문에. 코트에서만. 아니, 호되게 그 연습은 못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경기 뛸 때도 그렇게 호되게 4년을 했어도 네. 실질적으로 연습 때는 아 분명히 저 감독님한테 이러면 혼날 텐데라는 것도 현장의 실전에서는 혼을 안 내시고 오히려 계속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더 안 돼도 더 잘하게 해서 계속 격려. 이게 사람이 진짜요 달라져요. 한 번은 실수해도 두 번은 실수 안 하더라고요. 믿어주시니까. 진짜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네. 저도 그래서 뭐 문경은 선수, 저 뭐 지원이, 조동현 이런 이제 슈터들한테 슛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학기 중에는 한 300개 하루에 쏘게 하고요.
방학 기간 동안은 하루에 1,000개를 쏩니다. 근데 이게 뭐 그것만 쏘는 게 아니고 일상 훈련 다 하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00개씩 쏘게 되면 지문이 없어집니다. 손이 지문이 지금 있나 오늘 다시 한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슈터로서 슛에 좀 이제 장점이 있었었는데 슛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보통 슈터들은 근본적으로 슛을 많이 던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누구보다 자기가 잘 던진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래서 자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오히려 더 던져라라고 하시는 분은 감독님이 처음이었어요. 역으로 이게 무슨 얘기지? 더 던져라? 그리고 소위 스텝만 밟히면 던져라. 발만 맞으면 던져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찬스는 나요. 슛이라는 게. 근데 찬스를 놨을 때 볼을 잡아가지고 딱 몸에 스텝 맞춰가지고 무릎 구부려가지고 점프 뛰면서 몸 바란스 맞추고 마지막에 팔로우스로까지 다 하려면 그 수비는 바보입니까? 그렇죠. 따라오죠. 그러니까 스텝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스텝만 맞으면은 나머지 바란스가 이게 저절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수비가 날라오더라도 자기 바란스대로 해요. 근데 이거는 훈련을 안 하고는 이론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몸에 배지 않으면 못 해요. 3점 득점입니다. 문경은 돌아서면서 밟히면 던져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많은 과정을 자기가 다 해결한 상태에서 발만 잡히면 수비가 아무리 강력하게 붙어도 그건 벌써 끝난 거예요, 사실. 그냥 내 거구나. 네, 그냥 자기가 다 그냥 소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진짜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딱 여기서 쓰는 말이네요. 그렇게 턴에서 딱 올릴 때요. 그냥 예술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환상의 본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 하는 선수도 그 황홀감 느끼면 보는 사람들도 정말 예술처럼 느끼는. 그래서 이제 농구가 인기가 있는 스포츠다. 제가 농구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그 1994년이 농구 대잔치로 최고의 그 꽃을 피울 때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네네. 너무 잘생긴 키 큰 애들, 독수리 5인방 이 친구들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체육관에 연습을 하게 되면 평일날은 뭐 한 1,000명 정도? 1,000명이요? 주말에는 뭐 한 4, 5천 명 정도. 4, 5천 명이요? 팬레타가 막 일톤 들어오고 말이죠. 뭐 인용도 많이 있고. 제 농구반에 전화기가 딱 그 공개된 번호가 하나 있었어요. 들어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울어요. 울어서 오빠 저 누구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고 팬들이 이제 벌써 집에 막 줄 서 있고 벽에 낙서를 해놔서 관리비가 페인트 칠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갔던 그런 경우도 있고. 소문이 어느 정도로 났냐면 연대 숙소에서부터 그 팬 줄이 경복궁까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팬들이 주말에는 4, 5천 명이 와서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팀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일단 소란스럽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 또 상대 팀에 또 첩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또 전술을 또 캐시해갈 수도 있고 어머. 여러 가지 뭐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지만 또 선수들도 분위기에 이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초창기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저희 스탠드에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 경기장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죠. 네. 그래서 제가 카세트를 갖다 놓고 경기장 소음을 내서 아주 일부러 그냥 떠들게 해가지고 저 집중력, 좀 분위기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적도 있어요. 훈련할 때.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떠들고 막 할 때 벤치에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들리지가 않죠. 근데 그 제 입모습이라든지 제 제스처라든지 이걸 보고 이제 알아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허용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그 어린 팬들하고 소녀 팬들이잖아요. 거기서 저한테 야단 맞으면 그 가오가 있습니다. 네?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뭐 기를 쓰고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놓치고. 그런 전략이. 효과가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좋았죠.
어쩐지 그때 감독님이 계속 팬들 엄청 들어오라고 계속 문을 계속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CCTV야 빨리 진짜 네, 어마어마했죠 그때. 감독님, 저 형님들이 지금 뛰신 저 멤버들이 지원 형님 포함해서 개성들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괜히 독수리 오영재 별명이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약간 이런 좀 그 텐션들을 좀 누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강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뭐 조절하세요? 기강은 아까 말한 이제 훈련으로 해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문경은 선수가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잘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말만 되면 불러내요. 네. 그 당시에 뭐 잘해주는 게 뭐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월요일 날은 또 좀 복귀하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얘기해봐 의미가 없어요. 아 왜요? 네, 엄마는 같은 편이니까 어머니 감싸요, 어머니는. 감싸요. 네, 감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되니 경은이를 만들려면 경은이가 일거수일투로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요일 날 딱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한테 뭐 직접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딱 받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4시 연습이니까 오후에 4시에 이제 딱 집히면 하나하나씩 이제 허벅지를 한 놈 한 놈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경훈이 이 노래를 딱 만지고 딱 야 너 어제 술 먹었지? 그러니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이 양반이 무슨 뭐 무당인가 신기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한 6개월 1학기 정도 딱 되니까 싹 끊어졌어요. 결국 경훈이 잘 잡혀서 아까처럼 프로 감독도 네. 뭐 오래 하고 지금 KBL에 본부장하고 있으니까 잘 성장됐죠.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위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밑으로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이제 여기서 더 갔다가는 이제 저 친구한테 꼰대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뾰족한 걸로 쟤를 공격할까라도 생각을 몇 번 해보고 이런 게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리액션을 해주십니까? 일단은 그런 경우가 나오면 저는 제가 먼저 고참 그리고 주장을 야단치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그 당사자들은 그냥 해피하게 생각하죠. 내 대신 고참하고 주장이 벌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지나가지고 한 6개월 지나면 그다음엔 그 당사자가 저한테 와요. 제발 감독님이 저 주장이나 고참 야단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죠. 왠지 부담스러운 거. 네. 엄청 부담스럽죠. 결국 그 얘기는 이미 잡혔다는 얘기죠. 네. 영화에도 뭐 그런 얘기 있죠. 한 놈만 패라는 얘기 있듯이. 아, 명언이십니다, 명언. 중요한 애, 제일 건드리 어린 애를 먼저 제압해주면 밑에는 평정이 되죠. 그럼 그 지금 항상 맞는 놈, 아니 맞는 놈이라 죄송해요. 그 맞는 친구는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서장훈 선수가 이제 미국 산호세 대학에 유학 갔다가 다시 복귀했어요. 그래가지고 5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학년 애들이 이제 황성인이라든지 뭐 지금 LG 감독, 그다음에 모비스 감독하는 쌍둥이 감독이 있습니다. 조상현, 조동현 이런. 그 애들이 그냥 볼만 잡으면 서장훈의 그 아성에 눌려가지고 아까 분명히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시면. 근데 애들이 서장훈이 올고 서장훈이한테만 줘요. 볼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돼요. 전반은 되더라도 후반 되면 체력이 딸려가지고 안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바보가 아니니까 그거 캐치해가지고 나머지는 안 하고 다 돼서 그래가 그건 필패죠. 그래서 이제 장훈이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애들이 널 너무 무서워하고 하니 네가 좀 바보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를 좀 우습게 알아야 애들이 부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밑에 애들이 좀 약간 실수하더라도 서장훈이를 팹니다.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죠. 서장훈이 너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장훈이 해야 되는 그 아성이 금? 이런 게 깨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서장훈이가 이렇게 해서 그 팀을 위해서 내가 총대를 맨다. 혹 사전에 미리 얘기를 못하고 손을 댔더라도 끝나고 나서 야 이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쫙 펴집니다. 역시 큰 사람. 아, 얘기 못하고 일을 진행하실 때가 있군요. 아유 돌발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웃기다. 위대하다.